한자와의 즐거운 만남, 행복한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쏙쏙 한자 300입니다. 오늘은 20번째 시간으로 6급에 해당하는 한자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한자 중 5개를 먼저 보시죠. 하여금사 사사 그 있어 서서 자리석 석석 말씀살 살살 성성 성성 사서석설성. 친구들의 율동과 노래 잘 들으셨습니까? 자, 갈수록 친구들의 율동과 노래가 더욱 재밌게 느껴집니다. 자, 처음 한자 만나보겠습니다. 하여금사 처음 한자는 하여금사 불일사입니다. 자,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살펴보면요. 왼쪽 부분은 뭐예요? 사람인이죠. 오른쪽 부분은 아전니입니다. 그 두 개를 짝지어 놓은 글자로 불이다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하여금사 불일사가 되겠습니다. 활용 예문 보실까요? 낱말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용자는 쓸 용자죠. 사용할 때 바로 이 글자를 쓴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 중국 사신이 거들먹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사신은 뭐예요? 그렇죠. 왕의 심부름을 가는 사람을 사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번, 교사의 사명은 학생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사명할 때도 이 사자를 쓴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활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혹사입니다. 혹사는 아주 심하게 부릴 때 우리는 혹사시킨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밀사입니다. 밀사는요, 비밀스럽게 가는 심부름꾼을 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사자입니다. 사자는 호랑이 사자할 때 그 사자가 아니라요. 그렇죠. 심부름꾼의 의미를 갖는 것이 사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자와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한자 성어가 있죠. 함흥차사입니다. 자, 누구와 관련됩니까? 이성계, 이방원과 관련되죠. 이성계가 이방원, 태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함흥에 있었습니다. 이방원은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걸 얻기 위해서 계속 사신을 보냈는데 사신이 안 옵니다. 돌아오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이성계가 활로 쏴 죽입니다. 그래서 심부름이나 어떤 일을 시켰는데 돌아오지 않을 때 우리는 함흥차사라고 한다는 거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자 보시죠. 글서 이번 한자는 글서자가 되겠습니다. 자, 글서자는요, 사람이 말할 것을 붓으로 적은 책, 글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글서자가 되겠습니다. 자, 글서자의 활용 예문 보시면요.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서당이 뭐예요? 그렇죠. 글을 공부하는 곳을 서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2번, 지난주에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반납하러 가는 길입니다. 도서관, 도자는 여기서는 책의 의미로 쓰였겠죠. 책이 있는 곳이 도서관이 되겠죠. 3번, 수업 시간에 낙설하다가 선생님께 꾸중을 들었습니다. 낙서는 마구 쓰는 글을 우리는 낙서라고 합니다. 글서자 쓰였고요. 자, 활용을 살펴볼까요? 뭐 있습니까? 그렇죠. 교과서 있습니다. 우리 교과를 배우는 책을 우리는 교과서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두 번째 뭐가 나왔죠? 서예입니다. 붓글씨 아시죠? 붓글씨를 서예라고 하고요. 여기서 서는 글씨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자, 세 번째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서찰. 서찰은 뭐예요? 그렇죠. 편지를 서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한자 성어 나왔죠? 신언서판입니다. 신은 뭐냐면 용모나 풍채, 어는 말재주, 서는 글재주, 판은 판단력입니다. 그래서 신언서판은요, 예전에 관리를 뽑을 때 기준이 된 4가지가 바로 신언서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 한자 만나보겠습니다. 자리석 이번 한자는 자리석자입니다. 자, 이 자리석자는요, 여러 사람이 모여 앉을 때 천을 깔고 앉은
자리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자리석자가 되겠습니다. 활용 예문 보실까요? 혜린이가 결석을 했네. 결석을 했으니까 그 자리가 비어 있겠죠? 자, 두 번째, 아버지는 일본에서 있을 회의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셨습니다. 참석은 뭡니까? 그렇죠. 자리에 참가하는 것이 참석이고요. 자, 3번, 친구들과 즉석 떡볶이를 먹으러 갔습니다. 즉석 떡볶이는 직접 만들어 먹죠. 그 자리에서 그것을 바로 즉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활용어 살펴볼까요? 객석입니다. 객석은 뭡니까? 그렇죠. 바로 손님이 앉는 자리가 객석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좌석입니다. 좌석은 뭐예요? 앉는 자리를 좌석이라고 그러겠죠. 자, 세 번째, 입석이 있습니다. 기차를 타다 보면 입석표가 있습니다. 입석표를 탄 사람은 그렇죠. 서서 가야 되는 겁니다. 서서 가는 자리를 우리는 입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자리석자와 관련해서 꼭 알아야 될 한자성어는 좌불안석입니다. 여러분, 근심이나 걱정이 있을 때 그냥 가만히 앉아있게 되지 못하죠. 그래서 근심, 걱정 등으로 한 군데 오래 앉아있지 못할 때 우리는 좌불안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말씀설, 이번 한자는 말씀설입니다. 또는 달랠새라고도 읽힙니다. 달랠새는 어느 뜻이냐면요. 선거 있을 때 막 유세하죠. 그럴 때 달랠새로 쓰이고요. 그 외에는 다 말씀설로 쓰입니다. 내용을 알아듣기 쉽도록 조리 있게 말하여 상대방도 기꺼이 알아듣게 풀이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말씀 또는 언론의 뜻으로 쓰이는 것이 말씀설이 되겠습니다. 말씀설 활용 예문 보시면요. 1번, 죄송하지만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설명은 뭡니까? 명이 밝을 명, 밝힌다는 뜻이었죠. 그래서 말하여 밝힘을 설명이라고 이야기하고요. 2번, 그의 연설은 많은 이에게 감동을 주었다. 자, 3번, 그를 좀 설득해줘. 설득은 설명하여 알아듣게 하는 것을 설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활용어 보시면요. 해설입니다. 해설은 뭐예요? 풀어서 말해주는 것이 바로 해설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설교입니다. 어디서 많이 합니까? 그렇죠. 교회 같은 데서 많이 해서 종교기관에서 교리를 전파하는 것 또는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침을 주는 것을 설교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다음 사설입니다. 사설이 바로 언론과 관련된 말인데요. 사설은 신문사의 입장을 적은 글을 우리는 사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문 보세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신문을 보면 여러분 국어 한자 실력 다 늘어날 겁니다. 자, 설과 관련된 한자 성어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감언이설. 감자는 무슨 감자예요? 달감자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꼬시기 위해서 듣기 좋은 말 그리고 그 사람한테 이로울 것 같다는 느낌을 주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감언이설이라고 합니다. 감언이설은요, 실제로 안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감언이설에 속지 않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성. 이번 한자는 성자입니다. 성자는요, 김씨, 이씨, 박씨 같은 그 성을 의미합니다. 자, 성자는 왼쪽 부분은 계집녀, 여자 여자고 오른쪽 부분은 날생자죠. 그래서 여자인 모체로부터 태어난 같은 일족에게 똑같이 붙이도록 정해진 이름, 성씨, 김씨, 이씨, 박씨, 최씨 같은 성씨, 그리고 결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성이 되겠습니다. 성성의 활용 예문 보면요. 고을 백성들은 사또를 심술쟁이 사또라고 불렀습니다. 백성입니다. 온갖 성을 다 모으면 백성이 되겠죠. 자, 2번. 여러분 많이 보는 글이죠. 답안지의 번호와 성명을 쓰시오. 성명은 성과 이름이란 뜻입니다. 3번. 그와 그녀는 동성동본이다. 동성동본은요. 성도 같고 본도 같은 건데 본이라는 건 김해 김씨 할 때 김해, 전주 이씨 할 때 전주가 바로 본이 되겠습니다. 자, 활용어 살펴보시면 성씨, 김씨, 씨, 박씨, 최씨 같은 것이 성씨고요. 자, 두 번째 성함이 나오겠죠. 성함은 성명의 높임말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통성명은 서로 이름을 알려주는 것을
통성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자와 관련해서 여러분 꼭 구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성자일 때는요, 자, 우리가 배운 대로 성명, 성씨할 때는 성자를 쓰고요. 자, 성품성을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남성, 여성일 때는 성품성을 쓴다는 거 꼭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친구들의 멋진 율동과 함께 남은 5개를 보겠습니다. 사라질 소소 손자 손손 나무 수수수 겁식 씩씩 몸신 신신 소손수식신 잘 보셨나요? 자, 친구들의 율동과 노래 속에서 자, 우리들이 조금 더 즐겁게 공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에 나온 한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라질 소, 이번 한자는 사라질 소자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게 뭐예요? 물 숫자 아닙니까? 그래서 물이 점점 줄어들어서 결국은 없어지듯이 사라진다, 소멸된다 이 뜻을 가진 것이 사라질 소가 되겠습니다. 자, 사라질 소의 활용 예문 살펴보시면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소식이 없는 것이 희소식이다. 두 번째, 과소비는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합니다. 과소비는 뭡니까? 지나치게 쓰는 거죠. 써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3번, 소리를 지르고 나면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스트레스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사라질 소의 예문이었고요. 활용어 살펴보면 소실, 사라져서 없어지는 걸 소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소독입니다. 소독은 뭐예요? 독을 없애는 거죠. 독을 사라지게 하는 거고요. 자, 세 번째, 소화. 무슨 화자예요? 불화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을 끄는 것을 소화라고 합니다. 그럼 불을 끄는 기구를 뭐라 그래요? 소화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한자성 하나 알아야 됩니다. 뭡니까? 소화불량입니다. 이 화자는 대로화자인데 소화라는 거 알죠? 음식물 먹고 그 액체로 변해서 이렇게 속에서 없어지는 거 소화라고 이야기하죠. 소화불량은 소화가 제대로 안 될 때 소화불량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손자 손, 이번 한자는 손자 손자입니다. 자, 손자 손자는요. 왼쪽이 아들자죠. 아들에서 아들로 자, 오른쪽은 실사죠. 실처럼 이어지는 것이 바로 손자가 되는 겁니다. 자, 손자 손자의 활용 예문 보시면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다. 자, 두 번째, 집안의 대를 이은 맞선자를 뭐라 그래요? 종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손은 상당히 집안에서 크게 생각을 하죠. 3번, 아름다운 이강산은 대대손손 물려줘야 할 유산입니다. 대대손손은 자자손손과 똑같은 말인데요. 자손의 여러 대를 가리키는 말이 대대손손이 되겠습니다. 활용어 살펴보면요. 외손입니다. 외손은 뭐예요? 그렇죠. 딸의 자식이죠. 외손주라고 들어보셨죠? 외손이고요. 자, 두 번째는 친손입니다. 아들의 아들을 우리는 친손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세 번째, 왕손. 그렇죠. 왕의 손자, 왕손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손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적인 뜻을 갖는 겁니다. 손자손의 상대적인 뜻을 갖는 건 뭡니까? 그렇죠. 할아버지 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와 손자를 합치면 뭐가 돼요? 조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손과 관련된 한자성어, 대대손손. 아까 얘기했죠? 자자손손과 똑같고 자손의 여러 대를 대대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한자 보시죠. 나무 수, 이번 한자는 나무 숫자입니다. 자, 나무 숫자 맨 왼쪽에 있는 건 뭐예요? 나무 목자죠. 그 나무를 자, 그 외의 부분은 붙잡아 바로 세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붙잡아 바로 세워야 심는 나무, 나무를 심는다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나무 숫자가 되겠습니다. 자, 나무 숫자 활용 예문 살펴보시면 과수원에 가서 자세히 본 적이 있어. 과수원은 뭡니까? 그렇죠. 과일을 키우는 곳을 과수원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두 번째, 수목이, 나무가 우거진 숲에서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셔보자. 자, 3번 볼까요?
사과나 배처럼 과일이 열리는 나무를 유실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용한 열매를 맺는 나무죠. 감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활용어 살펴보면요. 수림입니다. 수는 뭐예요? 나무수였죠. 림은 뭡니까? 수풀림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우거진 숲을 우리는 수림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두 번째 가로수. 가로수는 뭐죠? 그렇죠. 길가에 심는 나무를 가로수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세 번째 상록수. 상록수는 뭐예요? 늘 푸른 나무입니다. 어느 게 그렇죠? 네, 소나무가 상록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숫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한자 성어는 풍수지탄입니다. 풍수지탄은 무슨 뜻이냐면요.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은 이미 어떻게 됐어요?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효도를 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을 우리는 풍수지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한자 보시죠. 법식, 자, 요번 한자는 법식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 한자의 오른쪽 부분은 화살을 나타내거든요. 자, 그리고 아래 부분은 표준입니다. 즉, 화살을 만들 때는 자의 표준에 따라 만들기 때문에 자로 재듯이 반듯하다 하여 법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법식이 되겠습니다. 자, 활용 예문 볼까요? 조립식 가구는 이동이 편리합니다. 조립식 아시죠? 조립하는 거죠. 2번, 주말에 예식장은 많은 사람들로 붐빕니다. 예식장은 뭐예요? 예식을 하는 곳입니다. 결혼이란 예식을 하는 곳이 예식장이고요. 3번, 태권도는 제27회 시드니 올림픽 때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다. 정식은 일정한 규칙과 격식을 정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활용이 있나 살펴볼까요? 방식입니다. 방식은 방법과 같은 뜻의 말이 방식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신식. 새로운 형식을 신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자, 세 번째,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공식입니다. 공적인 형식을 공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한자 보시면 몸, 신, 이번 한자는 몸신자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 무언가를 품고 있는 여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본래 아이를 뵌 여자의 모습을 그린 글자인데 나중에 몸의 뜻이 된 것이 몸신자입니다. 자, 몸신자의 활용 예문 살펴보면요. 말장수는 자신이 한 말을 후회하였습니다. 자신은 자기를 가리키는 거고요. 2번, 제가 대신 왔습니다. 대신은 데리러 왔다는 이야기죠. 3번, 호랑이하고 당신이 이 괴짝 속에 갇혀 있었다고요. 당신은 너라는 뜻의 높임말이 당신이 되겠습니다. 활용어 살펴보면요. 신체입니다. 신체는 뭐예요? 그렇죠. 우리의 몸을 신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두 번째, 심신입니다. 무슨 심? 마음심이죠. 마음과 몸을 심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세 번째, 장신입니다. 장은 뭐예요? 긴 장자 아닙니까? 그래서 키가 큰 사람을 우리는 장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신자와 관련해 꼭 알아야 될 한자 성어 있죠? 수신제가, 숫자는 닦을 숫자죠. 자기 자신을 닦고, 자기를 닦고, 제가 집안을 다스린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치국평천하가 되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한자 10개를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하여금사 사 글서 서 자리석 서 말씀살 설 성성 성 사라지수 소 손자 손 나무수 수 겁식 식 몸신 신 사서석설성 소손수식신 오늘 우리의 공부를 확인하는 시간이죠. 즐겁고 재미있는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자, 처음 문제는 도금 문제입니다. 자, 1번은 뭐예요? 설립자가 쓰였네요. 그러나 립석이라고 쓰면 안 된다 그랬죠? 입석이 되겠고요. 2번 무척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나온 한자가 설인데요.
말씀설로 해서 유설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것은 말씀설 외에 달래새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유새가 되겠고요. 자, 3번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죠. 소방입니다. 자, 4번은 법식자 쓰였네요. 식장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한자의 훈과 음을 쓰는 훈음 문제입니다. 1번은 뭐예요? 성, 성자랬죠. 김씨, 씨, 박씨, 채씨. 2번은 사라질 소, 불을 끄는 걸 소화라고 이야기를 했죠. 3번은 법식이었고요. 4번 중요합니다. 말씀설 그리고 달래새 두 가지가 되겠고요. 자, 3번 문제는요. 다음 글을 읽고 한자의 도금을 쓰세요. 1번 대통령의 뭡니까? 친서죠. 글서자. 친서는 대통령이 직접 쓴 글을 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2번 얘는 어디 가서 이렇게 하뭉차사니? 심부름이나 어떤 일로 갔는데 소식이 없을 때 하뭉차사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불일사자 쓴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곧 결혼식을 거행하겠사오니 하객 여러분께서는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법식자가 쓰인 결혼식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다 잘 푸셨죠? 오늘 우리가 만날 사자성어하겠구는 부자유친하고 군신유의하며 삼강오륜, 오륜 중에 두 개를 공부하겠는데요. 자, 부자유친은 뭐예요?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고, 그렇죠? 친함이 있어야 하고, 자, 그 다음 군신유의입니다.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하며, 의가 있어야 하며가 바로 오늘 배운 부자유친, 군신유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풍수지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나무 숫자를 배우면서. 자, 풍수지탄은요, 수역정이 풍부지에서 온 말입니다. 나무는 흔들리지 않으려 하나 바람 때문에 그럴 수 없다. 그런 것처럼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으나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 효도를 못한다 해서 온 말이 풍수지탄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건강한 몸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건강하게 열심히 공부할 때 그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효도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즐거운 수업 배웠나요? 자, 다음 시에는 더욱 즐겁고 재밌고 알차게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